타임팀은 이 두 장소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석 어딘가를 찾고 있어요.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수세기 동안 헨리 8세 국왕은 그의 권력에 걸맞은 왕실 무덤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안식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졌다. 역사는 죽음 이후에도 영속성과 의식, 그리고 통제가 보장될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틀렸다. 세인트 조지 예배당 아래의 묘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그곳에서 나타난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공간은 역사가 상상해온 질서정연한 안식처와는 전혀 달랐으며 그 안에 놓인 것은 모든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고 있었다. 썩지 않으려 했던 왕. 생애 말기에 이르러 헨리 8세는 한때 토너먼트와 궁정 생활을 지배하던 운동 능력 뛰어난 군주가 아니었다. 튜더 궁정의 동시대 기록들은 그의 도움 없이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통치자를 묘사한다. 몸집은 지나치게 커져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데 기계식 장치가 필요했고 다리에는 낫지 않는 깊고 열린 궤양이 퍼져 있었다. 목격자들은 왕이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감염된 상처에서 나는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했다. 후대의 의사들 중 일부는 대사 질환이나 순환계 이상을 추정했지만 당시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헨리의 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훨씬 전부터 이미 붕괴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547년 1월 헨리가 사망하자 방부 처리 담당자들은 튜더 시대의 장례 기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에 직면했다. 당시의 방부는 향신료, 기름, 알코올, 그리고 린넨 포장에 의존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신의 부패를 늦출 수는 있어도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몸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헨리의 체구는 모든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두꺼운 나판으로 안감을 댄 유난히 큰 관이 필요했다. 이런 관은 체액과 악취를 가두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가스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부패가 계속되면서 밀폐된 용기 안에서는 압력이 쌓였고 관은 점점 위험하게 불안정한 상태로 변해갔다. 문제는 거의 즉시 드러났다. 화이트홀에서 윈저성으로 향하던 장례 행렬은 사이온 애비에서 잠시 멈췄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관에서 어두운 액체가 스며 나와 바닥에 고였다고 한다. 후대의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개들이 홀 안으로 들어와 그 액체를 핥다가 쫓겨났다고까지 전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다.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보고들은 왕의 시신 상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을 안겼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헨리는 세인트 조지 예배당 아래의 임시 묘실에 안치되었다. 이 배치는 처음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년에 걸쳐 계획해온 거대한 무덤으로 훗날 옮겨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적자인 아들을 낳아준 아내 제인 시모어는 이미 같은 공간에 잠들어 있었고 헨리는 그녀를 영원한 동반자로 선택했다. 그때조차도 조용한 우려는 존재했다. 일부 수행원들은 매장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루어졌다고 느꼈고 다른 이들은 납으로 덮인 관 내부에서 이미 압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관 자체의 이상을 감지했다. 그러나 그런 걱정들은 묵살되었고 성문은 봉인되었으며 불안은 점차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존재하지 않았던 무덤. 지상에서는 더욱 기이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헨리 8세는 단순한 무덤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잉글랜드의 그 어떤 왕실 장례도 압도할 기념비를 원했다. 그의 아버지는 웨스트민스터의 우아한 예배당에 잠들어 있었지만 헨리는 더 어둡고 더 거대하며 보는 이를 압도하는 구조물을 꿈꿨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까지 자신의 권력을 선포하는 상징이어야 했다. 토머스 울지 추기경이 실각하자 헨리는 그의 미완성 무덤을 재료로 삼았다. 울지의 설계는 인상적이었지만 헨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 계획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장하라고 명령했다. 검은 대리석, 금박을 입힌 천사들, 예언자와 사도들, 그리고 자신과 제인 시모어의 실물 크기 조각상까지.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잉글랜드로 초청되었고 조각가와 금속 장인들은 기둥과 촛대, 부조 패널, 거대한 조형물들을 제작하느라 분주했다. 헨리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전신상을 주조하게 했는데 이는 죽음 앞에서도 쇠약해 보이길 거부한 통치자의 얼굴을 그대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이 기념비는 조각난 채로 존재했다. 웨스트민스터 인근의 작업장과 보관소에 흩어져 언젠가 전용 예배당을 가득 채울 구조물로 조립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다.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켰고 대금 지급은 늦어지다 결국 중단되었다. 장인들은 해고되었고 이탈리아 조각가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헨리가 사망했을 때 그의 유언에는 여전히 완공을 앞둔 무덤이 묘사되어 있었지만 이는 사업이 순조롭다고 믿던 시기에 쓰인 것이었다.
현실에서는 이미 공사가 중단된 뒤였다. 그의 자녀들은 왕위는 물려받았지만 집착까지 이어받지는 않았다.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자존심만을 위한 기념비를 완성할 의지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조각들은 팔리거나 재사용되거나 녹여졌다. 일부는 또 다른 국가적 영웅의 무덤에 편입되었고 다른 것들은 유럽 곳곳의 교회로 흩어져 사라졌다. 잉글랜드가 보게 될 가장 위대한 왕실 무덤은 그렇게 조용히 역사 속으로 녹아들었고 헨리는 영원히 머물 예정이 아니었던 묘실 속에서 잊힌 채 남게 되었다. 사라진 묘실. 헨리의 매장은 임시 조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영구적인 표식은 새겨지지 않았다. 그 자리를 식별할 비문도 없었고 정확한 바닥 평면도 역시 보존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인트 조지 예배당은 변화했다. 성가대 좌석이 교체되었고 바닥의 돌들은 들어 올려졌다가 다시 깔렸다. 종교적 격변의 시기에 수리가 진행되면서 기록들은 분실되거나 파괴되었다. 결국 성직자들조차 헨리가 정확히 어느 돌 아래에 잠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방문객들에게는 그가 성가대석 아래 어딘가에 안치되어 있다고만 전해졌을 뿐 누구도 정확한 위치를 가리킬 수 없었다. 그 위에서는 예배가 계속되었다. 성가대 소년들이 연습을 했고 관리들은 자신들이 잉글랜드의 역사를 바꾼 왕의 유해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바닥을 오갔다. 미신은 조사를 꺼리게 만들었다. 왕실 무덤을 건드리면 불운을 부른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고 성가대석 아래의 땅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며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속삭임도 돌았다. 시간이 흐르자 헨리가 표식 없는 묘실에 여전히 누워있다는 생각은 점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 방은 돌과 침묵 그리고 망각 속에 봉인된 채 실질적인 지식에서 사라졌다. 그것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릴 계기는 또 다른 왕의 폭력적인 죽음이었다. 어둠 속의 두 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을 때 잉글랜드는 극도의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의회는 그의 매장이 왕당파의 결집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 그의 시신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숨겨져야 했다. 강력한 경비 아래 의회의 통제에 있던 윈저성은 그 목적에 적합한 장소로 선택되었다. 은밀한 매장지를 찾는 과정에서 누군가 세인트 조지 예배당 성가대석 아래에 묘실이 있다는 희미한 기록을 떠올렸다. 작업자들은 바닥에 석재를 들어 올렸고 여러 세대 동안 잊혀졌던 공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가 누워 있었다. 의식에 쓸 시간은 없었다. 찰스의 납관은 즉시 안으로 들여보내졌다. 작업은 서둘러 진행되었고 차갑고 조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묘실은 신중한 이동을 허용할 만큼 넓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거운 관을 들어 올리고 돌리고 억지로 밀어 넣으며 자리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관들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후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 급박한 배치 과정에서 헨리의 관 아래에 있던 목자의 지지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내부 압력이 쌓여있던 그의 거대한 납관은 그 순간 금이 가거나 불안정해졌을지도 모른다. 찰스 1세는 헨리 8세와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안치되었다. 한 사람은 왕권을 극한까지 확장한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다 죽은 왕이었다. 찰스의 관이 들어간 뒤 묘실은 다시 봉인되었고 두 명의 군주와 함께 성급함이 남긴 보이지 않는 손상 또한 그 안에 갇히게 되었다. 바닥이 무너진 순간 이 묘실은 예배당 내부의 정기적인 보수 공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때까지 봉인된 채로 남아있었다. 성가대석 근처에 오래된 석재를 들어 올리던 작업자들은 한 석판이 이상하게 흔들리더니 안쪽으로 꺼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발밑에서 구멍이 열리며 차갑고 오래된 공기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다. 랜턴이 어둠 속으로 내려졌고 그 아래에는 나무로 된 관 3개가 놓인 비좁은 공간이 드러났다. 제인 시모어의 관은 온전하고 곧게 놓여있는 듯 보였다. 찰스 1세의 관은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했다. 그러나 헨리 8세의 관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를 받치고 있던 목재 지지대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나무로 된 외피는 찢어지고 찌그러져 있었으며 여러 이음새를 따라 갈라져 있었다. 마치 내부에서 거대한 힘이 바깥으로 밀어낸 것처럼 보였다. 곧바로 관리들이 도착했고 이어 의사들도 불려왔다. 예배당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묘실은 극도로 불안정해 보였고 어떤 자극이든 추가 붕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찰과 기록을 마친 뒤 당국은 즉시 다시 봉인할 것을 명령했다. 붕괴 위험을 이유로 헨리의 관을 여는 것은 거부되었다. 석판은 다시 제자리에 놓였고 묘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진정으로 끔찍한 장면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믿기 힘든 진실.
수십 년이 흐른 뒤 공식적으로 승인된 조사가 허가되었다. 한 측량사가 램프와 측정 도구를 들고 홀로 아래로 내려갔다. 제인 시모어의 관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찰스 1세의 관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램프의 불빛이 헨리 8세를 향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관은 파괴된 상태였다. 납은 찢기고 뒤틀려 있었고 지지대는 사라져 있었다. 외피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동시에 붕괴된 듯 보였다. 한 파열 지점 근처에서 측량사는 노출된 뼈를 발견했다. 두껍고 묵직한 뼈였으며 천 조각과 납의 파편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내부 압력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온 헨리의 다리 일부였을 것이라 믿는다. 바닥에는 부서진 목재와 금속 조각들 사이로 더 작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손가락 뼈로 보이는 것들, 아마도 손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헨리의 신체 일부가 관 밖으로 밀려나와 묘실 바닥 곳곳에 흩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발견이 이어졌다. 관들 사이의 좁은 틈에서 또 다른 뼈 무더기가 발견된 것이다. 그것들은 헨리도, 제인 시모어도, 찰스 1세도 아니었다. 관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으며 설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뼈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헨리의 관에 난 균열 근처에서 측량사는 석재 바닥에 굳어있는 어두운 얼룩을 발견했다. 그 형태는 헨리의 장례 행렬 도중 사요 내비에서 보고되었다는 액체에 대한 묘사와 일치했다. 그것이 즉시 스며나온 것인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흘러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연관성은 보고서를 읽은 모든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헨리 8세는 장엄한 무덤 속에 온전한 모습으로 안식하지 못했다. 그는 찢어진 납관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 채 누워 있었고 그의 몸은 찢어진 납을 뚫고 밖으로 밀려나와 흩어진 유해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이후 이 발견은 역사학자들과 의학 전문가들로 하여금 헨리 8세의 말년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었다. 노출된 다리뼈는 심각한 감염과 부종이 있었다는 기록을 뒷받침했다. 직물 파편들은 매장 의복이 예상보다 오래 보존되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관이 붕괴되며 뼈에 눌려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때 이론에 불과했던 튜더 시대의 방부 처리 방식은 이로써 물리적 증거를 갖게 되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뼈들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일부는 예배당 아래에서 교란된 또 다른 매장의 유해였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은밀히 숨겨진 것이라 추측한다. 더 어두운 가설은 그 묘실이 결코 다시 열릴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던 누군가에 의해 비밀 매장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묘실을 다시 열지 않는 한 이 어떤 이론도 확증될 수 없다. 그래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묘실은 다시 열려야 하는가? 아니면 헨리 8세의 마지막 비밀은 영원히 봉인된 채로 남아야 하는가?